뭘 알아. 어때요? 어제 먹은 거랑 비교해봐요. 천만 넘은 것 같은데? 어어어! 조 넘은 것 같은데요? 끝났다는 거네. 끝났다. 안녕하세요, 성미식당입니다. 자, 오늘은 생선이 아니고 안심 스테이크인데요. 요즘 외식 물가도 비싸지는데 치킨 값으로 안심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고기를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는 주변에 저렇게 소독제로 깔끔하게 소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먹을 만큼 소분을 해서 숙성을 할 건데 이때 이제 잘못된 균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고기가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회를 많이 먹거나 하시면 저런 소독제를 하나 두시면 좋아요. 자, 오늘 쓸 고기는 안심입니다. 소잡는 구선생이라는 곳에서 주문했고요. 1.98kg죠. 자, 이 안심은 미리 얘기를 해서 당일날 작업된 걸 받은 겁니다. 금액은 83,000원이고 흡수지를 5,000원 그리고 배송비까지 해서 총 91,000원이 들었어요. 흡수지는 오래 쓰는 거니까 사실상 안심 1.9kg에 86,000원에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최대한 빨리 소분을 해줄 건데요. 저 맨 앞쪽에 헤드라고 불리우는 부분을 잘라내고요. 전 안심이 오면 4등분에서 5등분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안심을 저렇게 통째로 주문하면 2kg 내외로 오거든요. 저걸 4등분을 하면은 대략 500g 정도 되니까 세 가족이 아주 풍족하게 안심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양이죠. 자, 소분한 고기는 저렇게 앞뒤로 흡수지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헤드 같은 부분은 중간에 심줄도 있고 지방도 있어서 전부 다 스테이크로 먹기는 어려워요. 저 부분은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분한 고기는 한번 먹을 분량만큼 흡수지를 붙여서 저렇게 진공팩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진공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진공을 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진공을 하고 실링 하는 데까지 완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살에 많은 압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만 빠질 정도로 저렇게 수동으로 흡수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 다용도로 쓰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를 거의 뺀 상태까지만 고기에 많은 압력이 가지 않도록 진공을 한 다음에 실링을 2번 정도 해서 포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고기를 받은 다음에 최대한의 작업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공기와 고기가 맞닿아 있으면 빠른 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진공을 한 고기는 차가운 물에 담궈서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보관하는 거는 생선을 숙성할 때도 비슷하게 하는데요. 진공기계가 없는 경우에는 저는 저런 식으로 합니다. 지퍼백의 끝을 살짝만 남긴 채로 물에 조금씩 담가주세요. 그러면 수압에 의해서 공기가 천천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퍼백의 입구까지 물에 다 잠기게 하면 안쪽에 있는 공기를 거의 다 제거를 할 수 있고요. 저렇게 공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 끝에만 닫아주면 저렇게 간단하게 진공이 됩니다. 물론 진공 포장기를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건 최대한 빨리 먹는 게 좋고요. 물속에 아이스팩을 넣고 얼음을 넣는데 얼음을 넣는 이유는 얼음이 너무 빨리 녹으면 냉장고 온도가 낮은 것이고 얼음이 늘어나면 냉장고 온도가 너무 낮은 거니까 저 얼음의 상태를 보고서는 냉장고의 온도나 위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깊숙한 곳에 넣어주시면 제 경험상 3주까지도 숙성시키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먹을 고기를 이렇게 썰어봤어요. 앞에서 포장한 것과 지금 쓰고 있는 고기는 날짜가 다릅니다. 이거는 예전에 찍은 건데 대략 손가락 2마디 정도, 대략 6cm 정도의 두께로 썰었습니다. 저렇게 썰면은 집에서 팬프라이만으로는 익히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쉽고 편하게 익히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테이크는 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드레인에 놓고 소금을 넉넉히 뿌려줘요. 이 작업은 고기를 굽기 최소 1~2시간 전에 해줍니다. 고기가 원체 두껍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금을 넉넉히 뿌려도 실제로 구웠을 때 그렇게 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상태로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해줍니다. 쏙! 고기를 구울 때 최고의 방법. 얘를 그냥 꾹꾹 52도 타겟 52도까지 될 때까지 굽는 거예요. 하면 되지.
이제 여기 온도 나오고 있죠, 그죠? 80도에서 물론 그 전에 이거를 꺼내면 되고. 자, 이렇게 온도를 천천히 올리는 방식을 리버스 시어링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안심을 사면은 스테이크로 먹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도 맛있게 조리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 물론 뭐 국거리 같은 걸 해서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는 도축되고 하루 만에 받은 고기이기 때문에 육회로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육회는 재미가 없으니까 스테이크와 어울리기도 하고 와인하고 어울리는 타르타르를 주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저 부위는 저렇게 가운데 지방과 심줄이 있어서 스테이크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 심줄은 전부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생으로 먹을 건데 저런 부분이 있으면 입에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썰다가 보이는 대로 더 잘라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새끼 손톱보다 약간 작은 정도로 썰어 줄 거예요. 고기를 가는 기계가 있으면 편한데 고기가 가는 기계가 없더라도 저렇게 그냥 열심히 자르면 됩니다. 물론 뭐 이거를 육사시미처럼 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냥 길게 채 썰어서 육회로 드셔도 맛있습니다. 저는 스테이크를 할 거니까 그래도 국적을 맞추기 위해서 타르타르를 하는 거죠. 고기에다가 다진 양파와 올리브, 케이퍼를 넣습니다. 뭐 이때 피클을 넣기도 하고요. 허브류를 섞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한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타르타르에 들어가는 재료들이죠. 그리고 스테이크 소스를 A1 소스 대신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마요네즈와 머스타드도 반 티스푼씩 넣어줬어요. 타르타르를 여러 번 해봤는데요. 굳이 소스가 들어가는 양은 정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케첩을 넣기도 하고요. 핫소스를 넣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예쁘게 담기 위해서는 저런 몰드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몰드에 꾹꾹 담아서 누른 다음에 가운데를 약간 눌러서 이제 움푹 계란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저는 여기에다가 파마산 치즈를 갈아서 뿌리는 걸 좋아합니다. 치즈의 감칠맛과 이 날고기의 맛이 잘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담은 다음에 조심조심 몰드를 꺼내주면 저렇게 예쁘게 각이 잡힌 비프 타르타르가 완성됐죠. 이게 와인바나 레스토랑에서 시키면 굉장히 비싼 메뉴인데 집에서 만들면 눈치 보지 않고 마구 퍼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감자튀김이나 얇게 썬 바게트나 담백한 크래커나 나초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올려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자, 이제 온도가 다 올라온 고기를 꺼내면 이렇게 약간 이제 겉보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덩어리가 나왔죠. 리버스 시어링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썼을 때 좋은 점은 그냥 굽는 거에 비해서 표면이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이 훨씬 잘 나옵니다. 그리고 팬 위에서 굽는 시간도 줄일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기름도 덜 튀겠죠. 고기 굽는 소리도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리버스 시어링에서 나오자마자 했으면 안 튀는데 시간이 좀 둬가지고 버터 있어요. 이때 오븐에서 꺼낸 다음에 바로 굽지 못하고 시간이 좀 있어서 조금 수분이 다시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리버스 시어링을 할 때는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건조한 상태에서 바로 구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략 30초씩 겉에 크러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센 불에 구워줬어요. 안심 같은 경우에는 마블링이 많지 않더라도 육질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스테이크로 먹기 좋은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마블링이 좋은 고기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죠. 자, 스테이크가 거의 익은 상태에서 버터 한 조각을 넣고 버터의 향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버터가 녹은 기름을 고기에 계속 뿌려주는 작업을 할 건데 이 작업을 통해서 표면도 촉촉하게 만들 수 있고 비교적 담백한 안심의 맛도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작업은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버터 맛을 더 즐기고 싶으면 다 익은 고기에다가 버터를 뿌려 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리가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자,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호다닥 썰고 싶은데 굉장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제 왼손이 굉장히 오두방정을 떨고 있습니다. 만약에 팬프라이로만 익혔으면 저 정도의 굵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리버스 시어링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템퍼를 맞춘 다음에 겉에만 시어링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스테이크 굵기를 맞출 수가 있죠. 그리고 오븐에 있는 동안 딴짓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덕이의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셔보시죠. 야, 육즙 찍어 먹어. 뭘 알아? 어때요? 어제 먹은 거랑 비교해봐.
뭐, 한 천만 천만 넘은 것 같은데. 조 넘은 것 같은데. 끝났다는 거네. 끝났다. 알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네. Several days later. 자, 보관이 무색하게 졌대 안심 한 채를 금방 먹었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또 주문해서 손질해서 보관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안심 스테이크용으로 모양을 잡아서 보내주셨는데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얼음물에 숙성시키면서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기 맛이 달라지는 즐거움도 얻을 수가 있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치킨 한 마리 먹으려고 해도 배달비에 사이드까지 하면은 얼추 3만원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세 식구가 스테이크를 넉넉하게 먹는 비용으로 1회에 2만원 선이면 약간 귀찮은 수고를 감내하더라도 상당히 합리적인 지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해산물이 아니라 가성비 좋게 고기를 드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식당이었습니다.